네, 여러분, 저희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해커스에서 토플 스피킹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제인이고요. 저희 한 달 동안 스피킹 수업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이번 달은 여러분 후반부 진도가 나갈 예정이에요. 저희 그래서 모든 스피킹 수업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고, 자, 후반부는 짝수달, 전반부는 홀수달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스피킹은 총 4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후반부에 에서는 모든 유형을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1, 2, 3, 4번 4가지 유형 중에 1번 유형과 3번 유형을 다룰 예정이고요. 나머지 2번과 4번 유형은 여러분들이 다시 전반부 수업을 등록을 해주시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제 개인적인 커리큘럼이 아니라 저희 토플 스피킹 모든 수업들이 동일하게 해당 커리큘럼대로 수업이 진행되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번 달은 1번 유형과 3번 유형만 다룰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수업 관련돼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항상 이메일로 해주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반별 게시판에 게시글로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되면 제가 반별 게시판에 올려주시는 게시글은 제가 바로바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답변이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질문들은 이메일로 꼭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 오늘 부교재 또는 제가 나눠드린 핸드아웃 자료 첫 번째 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 제가 항상 데이 1 수업 시간에는 수업 그리고 토플 스피킹 관련돼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고요. 오리엔테이션을 짧게 진행하고 난 이후에 1번 유형 소개까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본격적으로 스피킹 말하는 연습은 데이 2 수업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저희 일단 수업에 관련돼서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 잠깐 짧게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 저희 수업 시간에 필요한 교재는 토플 스피킹 5th 에디션을 꼭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다른 버전 있으신 분들은 꼭 5th 에디션을 구매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다른 예전에 4th 에디션 이런 거 가지고 계시면 아마 수업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는 페이지 넘버와 되게 다를 거기 때문에 5th 에디션으로 준비해 주시고, 자, 여러분 부교재를 따로 구매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아직 부교재를 구매 안 하신 분들은 해커스학원 3별관 건너편 건물에 HK 자료센터 가셔서 데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무조건 부교재를 다 준비해 와 주시고, 여러분 부교재를 구매해 주실 때는 수강증을 꼭 제시를 해 주시고 부교재 구매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음원 mp3 파일을 따로 다운로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 다운로드 안 하신 분들은 해당 사이트 들어가셔서 mp3 자료를 다운로드 꼭 받아주세요. mp3 파일은 저희 나중에 통합형을 시작할 때 복습 숙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러분 저희 수업 시간에는 항상 녹음 가능한 휴대폰을 가져와 주시고, 자, 첨삭과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첨삭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이전에 제가 개강 이틀 전에 저희 반별 게시판에 이제 교재 구매 안내처와 함께 강의 계획표를 미리 반별 게시판에 다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아직 확인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확인을 하신 분들 계신데, 내가 만약에 강의 계획표를 아직 확인 안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수업 끝나시고 꼭 반별 게시판 들어가셔서 확인하신 뒤에 강의 계획표를 다운로드 해주세요. 왜냐면 강의 계획표 살펴주시면 저희 데이별로 수업에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와 그날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복습 과제를 주교재 몇 페이지 어떤 트랙 문제를 복습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기재를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저희 모든 첨삭 과제 일정과 어떤 문제를 녹음해서 올려주셔야 되는지까지 제가 이미 진도 계획표에 자세하게 올려드렸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하셔서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자, 여러분 저희 스피킹은 우리 매일매일 해야 되는 복습 과제 이후에도 첨삭 과제가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 첨삭 과제는 여러분들이 1대1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과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수업 시간에는 다 같이 스피킹을 연습을 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피킹 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부족하고 어떠한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는지 1대1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스피킹은 1대1 피드백을 받고 내가 스피킹 할 때 어떤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한지 정확히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피드백은 첨삭과제로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첨삭과제는 지금처럼 여러분 보시면 저희 1차 첨삭과제는 진도계획표 확인해 주시면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까지 주교재 37쪽에 나와 있는 1번 유형 문제를 녹음해서 올려주세요 라고 제가 기재해 드린 거 보이시죠? 그래서 첨삭과제 올리는 방법은 자, 해당 문제를 답변을 녹음을 하셔서 그 녹음 파일을 올려주시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스피킹 첨삭 과제는 반별 게시판에 올려주시는 게 아니라 반별 게시판에 1차적으로 들어가 주시면 우측 상단에 스피킹 첨삭 게시판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하나 있을 거예요. 해당 아이콘 클릭해 주시고 스피킹의 모든 과제는 스피킹 첨삭 게시판에 올려주셔야 첨삭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스피킹 첨삭을 올려주실 때 두 가지를 같이 올려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녹음 파일을 첨부 파일로 올려주시고 두 번째로는 나의 답변을 듣고 내가 답변한 내용을 스크립트를 내용글에 타이핑을 하셔서 같이 올려주셔야 돼요. 만약에 두 번째 스크립트 타이핑이 없으면 첨삭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꼭 첨삭과제 올리는 디렉션은 꼭 따라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자, 여러분 첨삭 파일은 항상 비밀글로 설정해서 올려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자, 첨삭과제 마감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첨삭과제 마감 시간 이후에 올라오는 첨삭과제는 올리셔도 첨삭과제의 피드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꼭꼭 마감 시간 지켜주시고요. 자, 여러분 첨삭과제 피드백은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서 5일에서 7일 정도 소요가 될 거고, 첨삭과제가 이제 피드백이 완료가 되면 제가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안내 문자 받아보시고 그때 첨삭과제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잠깐 위에 확인해 주시면 첨삭과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자 안내 문자 1차 스피킹 1차 첨삭과제 첨삭 완료라는 안내 문자를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올렸던 게시글을 다시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런데 자 제가 댓글을 하나 달 텐데 댓글 우측으로 쭉 스크롤 해주시면 제가 댓글에 음성 파일을 하나 첨부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스피킹은 말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written comment가 나가지 않고 spoken 피드백이 나갈 거기 때문에 해당 음성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첨삭을 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첨삭 과제를 확인하실 때 간혹 가다가 핸드폰으로 첨부 파일을 열람을 하려고 할 때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꼭 PC, 이제 컴퓨터 사용해서 다운로드 부탁드리고, 나는 만약에 핸드폰이랑 PC 두 개 다 시도해 봤는데 첨삭과제 파일이 열리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메일 주시면 제가 첨삭과제를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정말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자, 첨삭과제는 어떻게 피드백이 나가냐면 여러분들이 녹음한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자세한 발음 강세 억양 문법 내용 부분에서 코멘트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식이냐면 여러분들이 원래 녹음한 문장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문장 관련돼서 발음 강세 억양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고쳐야 되고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여러분들이 답변한 걸 직접 듣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여기서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고쳐야 되는구나, 이러한 형태로 피드백이 나갈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딱 들어. 그런데 선생님 목소리, 피드백을 받을 때 내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잘못 올렸구나 하고 두 문장까지 안 가고 바로 첫 문장만 듣고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제 목소리가 나오던데 잘못 올리신 것 같아요,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that's normal. 그게 정상이에요. 뒤에 조금만 들어주시면 여러분들 목소리 나오고 나서 피드백 나올 거기 때문에 뒷부분까지 끝까지 들어주시면 돼요. Good. 자, 여러분 첨삭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여러분 저희 옆에는 스피킹 과제 복습 방법을 제가 독립형 그리고 통합형별로 조금 자세히 기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해당 부분은 일단 저희 독립형 소개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과제 설명드릴 때 다시 와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여러분 저희 다 같이 페이지 넘겨주시고 다음 페이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저희 다음으로는 항상 저희 데이1 수업 시간에는 토플 스피킹 수업이 처음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토플 스피킹 관련돼서 전반적인 내용들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할 텐데, 자, 일단 여러분 첫 번째로 토플 스피킹에
시험 응시 총 소요 시간은 17분이에요. 굉장히 짧죠. 그래서 스피킹은 모든 과목 시험이 17분 안에 끝나는 시험이고 총 4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문정의 구성을 한번 살펴주시면 첫 번째 문제는 저희가 independent task라고 하여서 독립형 문제, 그리고 2, 3, 4번 문제는 통합형이라고 하여서 통합형 3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총 4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여러분 독립형은 나의 선택에 대해서 말하는 유형이 되고 준비 시간은 15초 그리고 45초 동안 나의 선택에 관련돼서 답변을 하는 유형이고요. 자, 여러분 2, 3, 4번은 통합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형은 왜 통합형이라고 불리우냐면 여러분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어 읽기 능력, 듣기 능력, 그리고 말하기 능력 이 3가지를 함께 통합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여서 통합형이라고 불리어요. 자, 그래서 2번과 3번 통합형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읽기 지문을 읽고 그 읽기 지문에서 소개된 주제에 관련돼서 리스닝을 듣고 내가 읽고 들은 내용들을 30초 동안 답변을 준비하여서 60초 동안 요약을 해서 말하는 유형이 되겠는데 자, 2번 유형과 3번 유형의 차이점은 주제에 있어요. 2번 유형은 대학생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말하는 유형이 되겠고 3번 유형은 대학 강의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말하는 유형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유형은요. 3번 유형 대학 강의 읽고 듣고 말하는 유형에서 읽기 지문이 빠진 유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4번 유형은 여러분들이 대학 강의를 듣고 내가 들은 강의 내용을 20초 동안 답변을 준비해서 주요 요점들을 60초 동안 요약을 하여 말하는 유형. 자, 그래서 간략하게 유형 설명만 드렸고요. 자, 그런데 우리 넘어가기 전에 답변 시간만 한번 체크해보고 갈게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 토플 스피킹은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렸죠? 17분 안에 모든 시험이 끝나요. 굉장히 짧은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17분 동안 계속해서 말을 하는 시험이 아니죠. 이 17분 안에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스피킹 말은 하는 시간은 총 몇 분이에요? 3분 45초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technically speaking, 사실 스피킹 과목은 3분 45초 말하는 거 잘 준비해서 3분 45초만 잘 말하고 나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스피킹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유형 설명 간단하게 드렸고 옆 페이지 4페이지 잠깐 봐주시면 여러분 스피킹 채점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저희 지금 저번 달에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꽤 계시고 아니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특히 토플 스피킹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토플 스피킹 총 몇 문제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텔레파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잘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손짓으로도 감사해요. 4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몇 점 만점이죠? 30점 만점. 고마워요. Getting better. 30점 만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뭔가 찝찝하지 않아요? 뭐가 찝찝해요? 사로 나눠봐도 이렇게 딱 떨어지는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스피킹은 대체 채점을 어떻게 진행하기에 4문제밖에 없는데 30점의 만점에 점수가 나오는 거지?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질문을 넌지시 나한테 던져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점수가 30점 만점이 나오는지 그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자 여러분들의 각각 4문제의 답변은요. 1차적으로 4점 만점으로 채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각각 유형에서 1차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은 몇 점인 거예요? 4점인 거예요. 그런데 0.5점 단위로 채점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각각 4점 만점의 평균 점수를 일단 1차적으로 구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번 독립형에서 4점 만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 2, 3, 4번 세 문제 통합형에서 4점 만점에 3점을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1차 4점 만점의 평균 점수는 3.25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잠깐 화면 참고해 주시면 준비된 환산표가 있어요. 스피킹 평균 점수 내가 3.25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3.25점은 30점 만점으로 환산을 했을 때 몇 점이 나오는 거예요?
24점에서 25점으로 환산이 된 점수가 여러분들 성적표에는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게 조금 소수점에 따라서 24점인지 25점인지 달라지기는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피킹은 일단 1차적으로 4점 만점으로 채점이 되고 4점 만점의 평균 점수를 가지고 준비된 환산표에 따라서 30점 만점으로 환산이 돼서 제공이 된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환산표는요, 저희 주교재 앞쪽에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스피킹 채점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고, 다음으로 여러분 평가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오리엔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항상 똑같이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스피킹은요, RC랑 LC랑 다르게 맞는 올바른 답변 하나가 존재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내가 읽고 들은 내용을 요약을 해서 말하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같은 내용을 요약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어휘, 문법, 구문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피킹은 답변 하나가 딱 정해진 시험이 아니에요. 올바른 정답이 없다. 대신에 스피킹은 올바른 답변 대신에 항상 저는 뭐라고 표현을 드리냐면 좋은 답변만 있어요. 되게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스피킹에서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좋은 답변을 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항상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스피킹에 있어서 좋은 답변은 어떤 답변인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여러분 토플 스피킹에서 좋은 답변은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평가 기준들을 모두 충족을 시키는 답변이 좋은 답변이고, 이 모든 채점 기준들을 내가 충족을 시켜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실제로 채점자들이 여러분들의 답변을 채점할 때 루브릭이라 그러죠. 채점표를 두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모든 평가 기준들을 일일이 하나씩 따로따로 평가를 내려서 평균적인 점수를 내서 여러분들의 4점 만점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피킹은요,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확한 평가 기준들을 알고 시작하는 거는 나의 앞으로의 올바른 학습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특히 독학을 하시는 분들이 스피킹 평가 기준을 아예 모르고 그냥 무작정 스피킹 공부를 마구잡이로 시작을 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조금 되게 우리가 틀어질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답변은 하는데 내 답변이 모든 채점 기준들을 충족시키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답변을 하게 되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세 가지 평가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delivery, 전달력이 되겠는데, 자, 여러분 전달력에서는 네 가지를 평가할 거예요. 첫 번째는 유창성, 두 번째 발음, 강세, 억양, 이 네 가지를 모두 따로따로 평가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다 잘하고 있는지. 자, 그런데 유창성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유창성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스피킹에서 내가 유창성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말을 빠르게 해야 한다라고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말하는 속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말을 너무 빠르게 하거나 또는 말을 너무 느리게만 하지 않으면 되고요. 말하는 속도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끊김없이 말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통합형은 60초 동안 답변을 해야 되는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유창성을 평가할 때 이 60초 동안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공백 없이 이런 것 없이 영어로 말을 60초 동안 술술술술 쭉 이어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속도는 저는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너무 빠르게 얘기하는 것보다 스피킹은 평상시 대화하는 속도보다 살짝 느린 정도의 속도를 유지를 하면서 말을 끊김없이 이어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는 발음, 강세, 억양인데요. 스피킹이니까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발음, 강세, 억양은 그런데 원어민처럼 구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기준은 항상 무엇이 돼야 되냐면, 원어민 채점자가 여러분들의 답변을 들었을 때 발음, 강세, 억양을 한 번에 알아들을 수가 있고
부드럽고 자연스러울 정도로는 구사를 해주셔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킹에서 우리가 앞으로 답변을 연습할 때 가장 먼저 항상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발음 강세 억양을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구사를 하는데 60초 동안 끊김없이 말을 이어나갈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항상 이것을 기준으로 답변을 연습하는 게 돼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languages, 문법과 어휘를 이제 평가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여러분 스피킹은요,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스피킹에서 문법과 어휘는 조금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어려운 문법이나 이러한 복잡한 어휘를 사용하는 대신에 간단한 문법과 어휘를 사용해서 해당 부분에서는 감점만 최소화하고 앞에서 소개해드린 전달력을 극대화시키는 게 스피킹에서는 훨씬 더 고득점을 받는 데 유리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피킹은요, 라이팅과 다르게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아요. 15초, 30초, 20초 준비 시간 주고 여러분들이 60초 동안 바로바로 문장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어려운 문법을 구사하려고 시도를 했을 때 뭘 할 확률이 더 높아져요? 문법 실수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문법 실수가 많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떨어져요? 유창성과 전달력이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킹은 여러분들의 문법과 어휘 실력을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문법과 어휘는 최대한 욕심 내려놓고 keep it simple, 감점 최대화하고 앞에서 소개한 제일 중요한 전달력을 극대화시키는 법,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topic development, 내용의 전개가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 독립형 1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하는 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주제에 벗어났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주제에 관련된 답변을 하였는지를 1차적으로 평가를 할 거고, 두 번째로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활용하여서 답변을 하였는지를 평가를 하게 될 거고, 나머지 통합형은 여러분들이 읽기와 듣기의 주요 내용들을 충분히 잡아서 요약을 하였는지를 평가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 세 가지 스피킹 평가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자, 여러분 저희 본격적으로 1번 유형 소개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1번 독립형은 주어진 질문에 여러분들의 말하기 능력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문제가 되겠고, 자, 여러분들의 말하기 능력을 독립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은 무엇이 없다는 뜻이에요? 읽기와 듣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독립형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만 독립적으로 집중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유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주로 대학생활 또는 일상생활에 관련된 질문들이 제시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주어진 질문에 나의 선택을 말하고 내가 왜 이것을 선택했는지 두 가지 이유와 각각 이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한두 문장으로 대답을 하는 유형이 될 거예요. 시험 진행, 방식, 순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여러분 모든 토플 스피킹은요, 제일 앞부분에 문제에 대한 direction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direction은 화면에 텍스트로 제공이 되고 성우가 음성으로 한번 읽어줄 텐데, 중요한 건 들을 필요 없어요. 이거는 1, 2, 3, 4번 유형 동일하게 direction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전혀 들을 필요가 없고요. 자, 우리는 direction이 나올 때 노트 테이킹 준비를 할 거예요. 노트 테이킹 준비를 한다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노트 테이킹 용지가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노트 테이킹 용지를 따로 노트를 내가 지참해서 가져갈 수는 없어요. 시험장에 가서 거기서 제공되는 노트 테이킹 용지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노트 테이킹 용지에 1번 유형 노트 테이킹 구조, 이거를 미리 차트를 그려놓고 대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디렉션이 나올 동안에는 노트 테이킹 준비. 자, 그리고 디렉션이 끝나고 나면 화면이 한번 바뀌고요. 화면에 질문이 텍스트로 제시가 되고 성우가 문제를 음성으로 한번 읽어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나의 선택을 하고 두 가지 이유와 근거를 생각해낼 시간은 15초가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15초 동안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두 가지 이유와 구체적인 근거들을 생각해냄과 동시에 노트 테이킹을 15초 동안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항상 여러분 준비 시간 앞에는 성우가 이러한 안내 멘트를 할 거예요. Please, you may begin preparing your response after the beep beep 하면은 화면에 15초 타이머가 제공이 될 거고요. 타이머가 제공되는 순간 14, 13, 12, 11 하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준비 답변 시간이 몇 초가 남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 시간 15초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성우가 다시 나와서 Please begin speaking after the beep beep 이라는 안내 멘트 나오고 바로 타이머 45초가 시작되면 여러분들은 바로 45초 동안 답변을 시작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순서가 간단하죠? 자, 그런데 다음으로 여러분 독립형 문제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토플 스피킹 독립형은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두 가지 문제 유형 중에 한 가지 유형이 랜덤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노트 테이킹 해볼게요. 선호도 문제. preference 문제라고도 하죠. 그래서 선호도 문제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선택 사항지를 제공하고 A or B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 묻는 질문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찬성 반대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찬성 반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진술을 제공하고 해당 진술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 선호도와 찬성 반대 문제 예시 문제만 한 번 같이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선호도 문제부터 큰 소리로. 자, ready, go. Some people prefer to study at home while others prefer studying at the library. Which do you prefer and why?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선호도 문제의 예시인데 자, 집에서 공부하는 것과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 중에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 A, B 두 가지 중에 내가 더욱더 선호하는 것 고르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유형이 되겠고 대부분 이제 선호도 문제는 Which do you prefer? 너는 무엇을 선호해? Which do you think is better? 너는 무엇이 더 좋다고 생각해? 이런 형태로 질문이 출제가 될 것이고요. 찬성 반대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Ready, go. State whether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Parents should regulate their children on watching television. 자, 그래서 찬성 반대 문제는 항상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앞부분에 State whether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주어진 논지와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 언급하시오. 이런 내용 나오는데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불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찬성 반대 문제는 주어진 논지만 바로 읽어주시면 돼요. 논지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TV 보는 것을 regulate, 규제해야 한다. 이 논지 한 가지가 주어지죠. 내가 여기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왜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 두 가지 이유로 답변을 하는 유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유형 예시 문제 소개해 드렸고요. 이어서 여러분 자, 노트 테이킹 구조를 한번 살펴주시면 저희 독립형은 답변을 해당 구조로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문장에는 나의 선택을 한 문장으로 한 5초 안에 대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A를 더 선호합니다. 또는 저는 주어진 논지와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나의 선택을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언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유는 무조건 한 문장으로 가져갈 거예요. 제가 A를 선호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또는 찬성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한 문장으로 언급을 하고 내 이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 supporting detail을 한두 문장으로 언급을 할 거고 두 번째 이유 한 문장, 두 번째 이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 한두 문장에 마지막에 7초 이상 시간이 남았을 때 마무리 문장 한 문장 딱 이렇게 구성을 해서 답변을 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저희 바로 옆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제가 옆 페이지에 차트를 하나 제공드렸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번 유형 주제별 유형이라고 제공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토플 스피킹은요. 제가 앞서서 대부분 무엇에 관련된 질문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일상생활 또는 대학생활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러분 우리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상생활 관련 그리고 대학생활 관련해서 선호도 찬성 반대 문제를 출제를 하겠대요. 이렇게만 들어도 1번 유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주제와 내용의 범위가 어때요?
굉장히 넓겠죠. 그런데 자, 독립형은요. 자주 나오는 주제들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독립형에서 자주 나오는 빈출 주제들을 파악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할 때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한지 알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해? 효율성을 높여줄 거예요. 시간도 아껴줄 것이고. 자, 무슨 말이냐 하면 같은 주제는요. 웬만하면 정해놓은 두세 가지 똑같은 답변으로 굉장히 많은 같은 주제 문제들을 답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독립형에서 내가 100문제를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연습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빈출 주제를 몰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100가지 문제를 다 일일이 다른 답변 100가지를 준비해보고 연습해야 되잖아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독립형을 준비를 할 때 빈출 주제를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이 주제 문제는 이러한 주제의 문제가 나와. 이거를 알고 연습을 하다 보면 무엇이 가능해요? 자, 이 100문제 안에서 보니까 한 30문제는 단체 대 개인 주제 문제야. 단체 대 개인 주제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일 수업 시간에 10가지 샘플 리스폰스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10가지 샘플 리스폰스는 다양하게 여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준비된 답변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샘플 리스폰스만 딱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단체 대 개인 주제 문제가 나왔을 때 10가지 샘플 리스폰스 중에서 이 3가지 샘플 리스폰스를 적용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실제 시험에서 해당 주제 문제가 어떠한 형태로 다양하게 나왔는지를 적용해보면서 같이 주제별로 정리해보면서 연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0가지 문제 중에 30문제가 단체 대 개인 주제 문제야. 그러면 단체 개인 주제 문제 나왔을 때는 이 3가지 샘플 리스폰스로 답변을 할 수가 있다는 걸 내가 정리해놨어. 그러면 이 30문제에 모두 30가지의 다른 답변들을 연습해보고 그때마다 다르게 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두세 가지의 답변으로 30문제를 커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빈출 주제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categorizing 작업을 하면서 독립형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100가지 문제 다 연습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럴 거면 우리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우리 앞으로 이렇게 빈출 주제를 하나씩 다뤄보면서 categorizing 하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해볼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해주셔야 돼요? 내일까지 해당 빈출 주제 문제들을 다 숙지를 해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빈출 주제는 중간에 versus만 그려놓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무엇 할 때 단체로 하는 것과 개인으로 하는 것 중에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 묻는 질문 이런 거 또는 나는 실외 활동과 실내 활동 중에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 이렇게 중간에 versus를 그려놓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일단 주제를 숙지해와 주시면 앞으로 수업 시간에 주제를 조금 더 하나하나씩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제부터 꼭 숙지 내일까지 꼭 해와 주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독립형은요. 답변 준비 시간이 몇 초밖에 없어요? 15초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15초 동안에 내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에요? 나의 선택을 하나를 골라야 되고 그리고 내 선택에 관련돼서 이유 2가지와 각각 이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한두 문장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시간이 충분하겠어요? 굉장히 촉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 스피킹 독립형은요. 앞부분에서 성우가 문제를 한번 음성으로 읽어주고 나서 15초가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성우가 문제를 읽어줬을 때까지 나의 선택을 무조건 완료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뭘 고를지 깊게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성우가 문제 읽기 끝내기 전에 빠르게 내가 뭘 선택할지 한 가지를 빠르게 선택을 하고 최대한 많은 시간을 내 선택 관련돼서 이유를 생각해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2가지 선택사항지 그리고 논지에서 찬성 반대할지 나의 선택을 얘기할 때 내가 진짜 무엇을 선호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우리는 항상 나의 선택을 할 때 항상 기준은 무엇이 될 거냐면 딱 문제가 떴어. 근데 이 2가지 중에 딱
장점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선택사항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장점이 먼저 떠오르는 선택사항지를 골라서 브레인스토밍을 갈 거예요. 그게 내가 진짜 선호하는지 안 하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여러분 저희가 어떠한 주제 관련돼서 단점을 생각하는 것보다 장점을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쉽고요.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영어로 단점을 얘기할 때보다 장점을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쉬워요. 문법적으로도 왜? 단점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막 부정형도 들어가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장점만이 떠오르는 걸 먼저 선택사항지로 고를 거예요. 자, 그리고 자 1번 유형에서는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언급을 할 건데 이 두 가지 이유를 구성할 수 있는 네 가지의 답변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노트 테이킹 같이 해볼게요. 내가 선택한 것의 장점 두 가지를 각각 이유로 언급하는 방법. 가장 흔한 방법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한 것의 장점 한 가지를 이유로 언급을 하고 두 번째 이유로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사항의 단점 한 가지를 두 번째 이유로 언급해 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흔치는 않지만 이렇게 답변을 구성해 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주제에 관련된 단점만 두 가지를 각각 이유로 언급해 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A를 더 선호해요. 첫 번째 이유는 B는 이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B는 이러한 또 다른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단점만 두 가지 가져가기.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15초라는 시간 안에 이유를 한 가지밖에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거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사항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요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유를 한 가지 언급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유를 언급하는 대신에 주제에 관련된 나의 개인 경험을 언급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 방법은 우리가 앞으로 수업 진행해 보면서 같이 잘 연습해 보도록 할 거고 지금은 이 네 가지 구성으로 내가 이유를 구성할 수 있구나만 알고 계셔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저희 바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1번 유형 스피킹 템플릿을 제공드렸는데요. 여러분 스피킹 템플릿은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유창성을 높여주는 데 기여를 할 텐데 내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얘기를 할 때 문장과 문장을 구사할 때 끊김없이 말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본적인 틀이 될 거고 이 기본적인 틀 안에 내가 생각한 내용들을 퍼즐처럼 넣어서 답변하는 연습해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저희 일단 나의 선택 얘기하는 스피킹 템플릿 같이 읽어볼게요. 자, 큰 소리로 ready go. I personally prefer 하고 나의 선택 한 문장으로 언급할 텐데 여러분 저희 내일부터 이제 말하는 연습 시작해보면 아시겠지만 나의 선택은 항상 우리는 문제를 인용해서 그대로 언급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강세 prefer 할 때 여러분 뒷강세예요. prefer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같이 해볼게요. ready go. prefer.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pre를 너무 길게 발음하시면 안 돼요. 잘 들어보시면 짧아요. prefer. 그런데 얘를 prefer 하고 너무 길게 발음해 주시면 강세가 같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personally prefer. Ready go. I personally prefer. Good. 자, 그리고 바로 저희 나의 선택 얘기하고 이제 연결어로 let me explain why 얘를 붙여서 갈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연결을 잘하고 내가 조금 시간을 이렇게 벌 수 있는 용도로 연결하는 의미로 쓸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Ready go. Let me explain why 할 거고요. 자, 첫 번째 이유 한번 읽어볼게요. 템플릿 ready go. The first reason is 하고 저희 첫 번째 이유를 한 문장으로 가져갈 텐데 여러분 that은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해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돼요. The first reason is that 첫 번째 이유 또는 the first reason is 첫 번째 이유 두 개 다 사용 가능해요. 내가 조금 더 편한 거 가져가 주시면 되고요. 자, 저희 이유 얘기하고 구체적인 근거 한두 문장 얘기할 때 앞부분에 to elaborate 이렇게 붙여서 가볼 거예요. Ready go. To elaborate. 자, 여러분 to elaborate는 무슨 뜻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유 한번 소개하는 템플릿 읽어볼게요. Ready go. The second reason is 하고 두 번째 이유 한 문장으로 갈 건데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second 이 단어 강세는 앞강세예요.
이의 강세가 세게 들어있기 때문에 second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해당 단어를 앞이랑 뒤를 강세를 두 개 다 줘서 발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second 이렇게 이와 오의 강세를 두 개 다 넣어서 발음을 해주시는 분들 계신데 이렇게 되면 우리 발음 강세 억양에서 감점이겠죠.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 강세 잘 들어보세요. second가 아니라 해볼게요. Ready, go. second. 다시 한번 second. Very good. 자,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인 근거 앞에는 to be specific. Ready, go. to be specific. 자, 그런데 여러분 specific 이 단어도 굉장히 쉬운 단어인데 생각보다 강세 발음을 틀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얘는 강세가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I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specific. 잘 들어보시면 자 specific. 요런 억양과 함께 발음이 specific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발음 강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specific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문제가 뭐예요? 이에도 강세가 들어갔고 I에도 강세가 들어갔는데 이게 여러분 내일 제가 조금 강세 규칙을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이게 왜 틀린지 규칙을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까처럼 second specific 이런 게 한국식 영어 발음이에요. 그래서 그게 왜 한국식 영어 발음인지에 대해서는 내일 자세히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specific이 아니라 specific 이렇게 가져가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Ready, go. specific. 다시 한번 specific. Very good. 자, 그리고 마무리 문장 해볼게요. Ready, go. With all things considered, I strongly believe 나의 선택 is better 갈 건데 나의 선택은 문제를 인용해서 언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무리 문장은 With all things considered, 내가 앞에서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였을 때 나는 나의 선택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답변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 오늘은 딱 1번 유형 소개 그리고 스피킹 템플릿까지 소개를 드렸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말하는 연습 시작할 텐데 여러분 과제만 잠깐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해당 과제는 제가 반별 게시판에 이미 동일한 글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화면만 참고해 주시고 수업 끝나고 반별 게시판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정확한 페이지 넘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일단 여러분 주교재의 해당 페이지 내용들에는 여러분들이 독립형을 답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용한 어휘들과 표현들을 모아놓은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숙지를 해주시고 앞으로 답변할 때 응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부교재에서는 5에서 7페이지에서 제가 제공드린 1번 유형 독립형 주제, 빈출 주제 완벽하게 숙지해 오는 거 그리고 구조 템플릿 외워와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 예습을 조금 해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 부교재 9에서 18페이지 보면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제가 여러 가지 샘플 리스폰스 컨비니언 그리고 스트레스 템플릿 내일 수업 시간에 우리가 소개드리고 연습해볼 샘플 리스폰스를 미리 한번 보고 읽어주시고 조금 예습을 해와 주시는 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과제에는 하루에 독립형은 5문제에서 7문제씩 추가 연습 문제를 풀어보고 답변하고 말하는 연습해보는 걸 과제로 시작을 할 텐데 요거는 데이 2 내일부터 수업 시간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반별 게시판에 어떤 자료 올려드렸냐면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스피킹 독립형 샘플 리스폰스 앤 연습 문제라고 되어 있는 제목의 게시글 보이시죠? 여기 보면 제가 첨부 파일 자료 몇 가지 올려놨어요? 2가지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얘는 제가 방금 제공드린 10가지 샘플 리스폰스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휘들을 모아놓은 자료 하나랑 얘기요. 두 번째로는 독립형 연습 문제 리스트 한 250문제 정도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 250문제를 우리 한 달 동안 하루에 5문제에서 7문제씩 추가적으로 추가 연습할 때 사용하는 자료가 될 텐데 여러분 자료 비밀번호가 있어요. 근데 자료 비밀번호는 제가 수업 오기 직전에 여러분들 핸드폰 안내 문자로 이미 다 발송을 드렸어요. 만약에 나는 자료 비밀번호를 받지 못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제가 메일로 반별 게시판 비밀번호 송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저희는 내일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